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로 가르치는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얼굴이 보이는 마스크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선생님들이 약간 다 얼굴이 다 너무 좋으셔서 저는 이제 가리는 게 장점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굴 안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자, 일단 그 오늘 받은 거를 잠깐 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브로셔 안에 이제 설명의 자료는 있고, 사실 저는 오늘 그냥 말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6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신에 여기서 빼셔야 되는 게 6평 시험자는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평 시험지. 자,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6평 시험지고, 이걸 가지고 저랑 잠깐 말씀을 나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칼럼은 나는 이렇게 풀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애들하고 똑같은 그 시간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장 가가지고 그 애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떨까 해서 학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6평을 봤거든요. 저는 이제 수학은 안 풀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답이 나오기 전에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 정확한 해설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느낌대로 이렇게 풀었다라는 칼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강욱이랑 이제 브로셔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들 잠깐만 여기 기출의 한수라는 책 잠깐만 보시겠어요? 이거는 제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하하하하. 그 일단 그러면 제가 이왕 반응을 보여주신 김에 뒤에 가격 한 번만 봐주시면. 네, 이거 제가 사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 애들도 이러진 않는데. 제가 좀 얼굴 가리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좀 빨개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 가장 문제가 됐을 건 비문학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비문학 기출을 안 본다 그래요. 왜냐면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이제 딴 거 보겠다, 리트 풀겠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모든 공부는 하던 걸 하면서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하던 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어머니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 제가 애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 요거 사실 저자가 맨 뒤에 있어요. 저자 이름이 맨 뒤에 있는데 그게 부끄럽게도 저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걸 드리고 나면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받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희한하게 당근마켓 같은 데 올려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끝나고 이제 검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잘 보시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20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6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제 소개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전에서 하는 소개는 따로 있거든요. 제가 원래 딴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얘는 이제 대전에서 하는 소개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대전에서 서울로 수출한 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3 시작을 대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 5년 차인데 첫 시작 고3을 대전에서 그냥 했거든요. 그땐 대치해서 수업도 안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몇 명 가지고 했냐면 5명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명씩 기적으로 모였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끝날 때 23명?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어머니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명을 하려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건 제가 돈을 내고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가 그냥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해가 이제 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두 반인데 5명, 4명.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8명? 그 다음에 26명이었는데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고, 작년에 48명 시작해서 한 150명? 뭐 지금은 일단은 뭐 한 250명에서 60명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명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해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렇게 되고 나서 이때 처음으로 대치해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이때 되고 나서 하이퍼 의대관에 갔고요. 그리고 요때 돼서 강대 의대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대전에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 하다 보니까, 그냥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5년째가 되다 보니까 대전에서 잘 되다 보니까 대치도 가고 의대관도 가고 강대 의대관도 가고, 아까 이제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강대에서 그래도 선택 수업 2원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학생이 하나 그러니까 올해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올해 이제 고2 학생이 내년까지 무조건 대전 와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끝날 때까지 대전 무조건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항상 대전에서 소개하는 건 다르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차별성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보통 어떤 선생님들은 서울에서 보통 내려오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대전에서 해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이 좀 다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른 얘기는 됐고 6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 건데 혹시 우리 아이는 국어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있으신가요? 혹은 국어로 걱정이 전혀 없다 있으신가요? 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6평을 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1컷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1컷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언맥컷이 이제 82컷이 나왔고요. 화자컷이 이제 86컷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작년 수능에 비해 어려웠냐? 그럼 보통 이제 N수들은 작년 수능에 비해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말이 되냐? 82컷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작년 6평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작년 6평에 바나나라는 지문과 PCR이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얘가 어려웠냐? 그러면 작년 애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근데 혹시 누군가가 만약에 이제 82컷은 말이 안 된다. 혹은 86컷이 무슨 말이 되냐?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아이들의 학력저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지를 제대로 분석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깊게 안 본 거죠. 제가 이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6평 시험을 뭐라고 보냐면 요렇게 봅니다. 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사고력 측정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문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휘력도 있고 문해력도 있고 독해력도 있고 마지막에 사고력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고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들의 개수에 따라서 컷은 나눠진다고 봐요. 근데 이게 하나가 역대 최고예요. 지문 난이도는 그 전에 나왔던 시험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작년 6평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지만 작년 6평에 끽해봐야 6개, 7개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몇 개냐면 어휘 문제까지 포함해요. 12개예요. 어머님들 비문학 문제가 혹시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17개예요. 17개 중에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6평을 못 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평상시에 눈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학생들. 죄다 못 봤습니다. 그 이유가 눈으로 왔다 갔다 거려서 100명 중에 한 90명은 그 부분을 다 찾아요. 그럼 보통 물어보는 건 그 부분 돌아가서 차분하게 읽은 다음에 얘가 맞냐를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서 그리고 나서 답을 도출해야 되는 문제가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 입장에서는 느낌은 괜찮은데 채점해 보니까 잘 볼 수가 없었던 시험했다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이 사고력이란 말이 왜 무서운지 설명을 드리자면 애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사실 다 똑똑합니다. 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만 시험장에서 어떤 아이들이 못 보는 거냐면 이게 붙으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시간만 있으면 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80분 안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80분 안에 생각해서 시험을 풀려면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의 끝이 뭉개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맞추려면 돌아간 다음에 끝에 생각을 뭉갠 애들이 이번 성적이 대체로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야, 너 이 점수가 넌 사고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해져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한 시험지에 비문학이 17문제 12개가 있는 시험을 아이들이 처음 경험한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은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시험지가 있으니까 아이들의 사고력이 지금 어떤가? 를 혹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가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문항 번호는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눈알 왔다 갔다로 풀지 않고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불러드릴 테니까 시험지에 다 체크해 주시면 편해요. 1번 문제 1번에 1번 문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심지어 9번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9번 문제거든요. 어머니 제가 하나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국어 전공자잖아요. 근데 문제 풀다가 어휘 문제에서 걸리면 진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 이거 강사를 때려쳐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저처럼 워딩에 민감한 사람이 걸렸다는 건 애들도 어려웠을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정답률이 40%대입니다. 그 다음 11, 12, 13번 어려웠어요. 11, 12, 13번. 참고로 이 지문은 어떤 한 부분에서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틀립니다. 이게 연쇄적이에요. 그 다음 14, 15, 16 맞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문제 딱 10개 표시해 드린 거거든요. 댁에 가셔가지고 제발 직접 물어보지 마시고 슬쩍 보세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서 우리 아이가 몇 개 맞았느냐가 지금 현재 사고력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부 다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시험장에서 왔다 갔다로는 좀 힘들었어요.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다 틀렸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쨌든 간에 3등급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기도 힘들었다. 문학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문학은요,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차이가 큰데 딱 중요한 문제 4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해 주셔도 돼요. 21번, 26번, 31번, 34번.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복권 추천 방송 같긴 하네요. 21번, 26번, 30번, 34번인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는요, 문학작품 독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글을 얼마나 잘 읽느냐고요. 31번, 34번은 선지 판단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보실 수 있거나 결과를 아실 수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이 정도입니다. 아직 선택 과목 얘기도 안 했어요. 공통 과목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가 절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앉혀놓고 해야 되는 건 딱 뭐밖에 없냐면 어려운 건 알겠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그냥 6평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이 6평을 다시 한번 분석해본 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왜 6평을 분석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험지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총평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평가원 만한 게 없지만 평가원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지는 지금 아이들이 1년 동안 볼 시험 중 유일한 시험지입니다. 이렇게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온 문제는. 그러면 결국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분석해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고 사고 과정이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걸 생각을 처음 해본 거죠, 시험제.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분석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자체를 한번 생각하는 게 이미 머릿속에 경험치로 들어갑니다. 이런 판단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그런 시험지는 판단을 처음 하는 게 아니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문학하고 독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공부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하고 독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고력을 키우는 건 생각해보는 경험이 많아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국어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게 경험치가 높으면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잠깐 혹시 조금 재수없는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국어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 번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진짜 없어요. 근데 거의 모의고사 보면 하나 틀리거나 다 맞았거든요. 근데 하나 틀리는 것도 듣기 틀렸어요. 듣기 1번을 맨날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런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역도선수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7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복근이 있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앉혀놓고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맨날 쓰게 시켰어요.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진짜 성실하신 분이라 맨날 검사를 했거든요. 가끔씩 출장 가시면 한 달에 몰아놓고 검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책을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그것도 본 게 무슨 콩쥐 팥쥐 이게 아니라 개선문, 누구를 위하여 종우를 일나 이런 거 있죠. 아니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활자로도 그렇게 해서 3,000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딱히 고공부가 많이 필요가 없었던 건 뭐였냐면 그냥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수능이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비문학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받고는 힘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경험치인데 항상 어머님들께서 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참 국어가 문제다. 국어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혹시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수능 수학은 언제부터? 한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나요? 그 국어는 혹시 언제부터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애들이 수능 공부를 진짜 각 잡고 공부한 게 고작 빨라도 고2부터고요. 하면 고3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수학을 고3 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점수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국어도 마찬가지로 경험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지문을 읽어봤느냐? 이런 지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 이런 판단을 해봤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시험지 분석해놓고 그 상태에서 문학은 꼭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설 문제 많이 풀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답률 높은 문제들. 기출 중에서도. 사이트 가면 정답률 다 나오거든요. 오답률 높은 문제라고 하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0% 이하 정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답률이니까 50% 이상이라고 써야겠네. 그죠? 이상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만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고 과정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이걸 좀 부탁을 드리냐면 사실 어머님들 아이들은 보통 문학을 뭘로 풀까요? 감으로 풀어요. 어머님들 혹시 문학은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맞겠지? 이렇게 풀어요. 근데 17문제 중에 한 10서너 개 정도를 그렇게 풀어요. 그럼 나머지 한 서너 개 정도는 분명히 시험지에서 고민하거든요. 그럼 그때 감으로 안 되니까 사고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감으로 푸는 건 내가 개입할 게 없고 다만 중요한 게 오답률 높은 문제의 사고 과정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첫 번째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경험치로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독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난도 지문도 지문인데 오답률 높은 문제들, 특히 뭐 보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난도 추론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정답률 보면 나와요. 이런 문제들을 마찬가지로 사고 과정을 정리해 두는 건데 이건 심지어 제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통 보기 문제 풀어줄 때 그냥 안 풀고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순서를 매기거든요. 우리가 수학 풀 때도 순서대로 계산 과정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생각을 어떤 순서로 거쳐서 답이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게 증명이 돼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어디서 맛이 가는지를 알아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야 시험장에서도 시간에 쫓겨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던 거 하면서 이것만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생각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수업 때 과제나 7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면 이런 걸 위주로 좀 주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말했지만 사설 같은 것도 푸는 건데 저는 사설 모의고사를 대략 일단 메인으로 쓰는 건 제가 한수 모의고사를 쓰고 근데 강대 K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강대 K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참고로 강대 K는요. 작년에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뭐 적중도 적중이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고 그 와중에 어머님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잘 아시는 게 이감 모의고사일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제가 또 강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아이가 만약에 원한다면 저를 통해서 대리구매도 가능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개수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얘를 하면서 이걸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만 한다? 왜요? 이 문제들에는요. 이런 사고 문제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서 얘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너무 짧은가요?
사실 짧고 강력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딱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두루뭉실 이야기하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한 개 정도 사고의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거 혹시 그러면 어머니 잠깐 한 5분 정도 수업 들을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6평 시험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이걸로 잠깐. 하셨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자신 있죠. 사실 제가 원래는 설명회 때 문제 하나 가지고 보통 어머님들께 이런 거 많이 해요.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럼 어머님께서 처음에는요 당황하세요. 뭐 나보고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으라고? 근데 막상 푸시면 진짜 열심히 풀거든요. 그리고 옆에랑 막 토론도 하세요.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거는 좀 예상치 못한 전개지만 제가 또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혹시 시험지 만약에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13번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사실 할 수 있는 문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보기 문제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대신에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서운한 건 예를 들어서 이걸 했는데 막상 내용이 깊어지면 갑자기 이 애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웃라인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윗글을 참고할 때 뭐 보기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거기 보면 이제 와파린,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헤파린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보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가 와파린이에요. 나는 플라스미노겐 어쩌고. 다는 헤파린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정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얘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비타민 K를 억제한대요. 방해한대요. 그 다음 얘는요 피브린을 분해한대요. 그냥 어머니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얘는 트롬빈을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됐죠?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따질 때 결국 가장 중요한 선지는 별표 쳐놓으시면 좋아요. 3번하고 4번이에요. 그러니까 13번 문제 3번하고 4번이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문을 봐야 되잖아요. 얘랑 관련된 문제가 지문의 두 번째 문단에 묶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문단. 근데 이 두 번째 문단에 정보량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제가 어차피 시험지를 거의 다 외웠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대요. 그러면 프로트롬빈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 트롬빈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럼 얘가 피브리노겔이라는 걸 피브린이라는 걸로 분해를 한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지금 적어라 라고 애들한테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 문장이 사실 이 지문의 주제는 비타민 K거든요. 결국 이 과정 중에서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어떤 과정에 개입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비타민 K가 쉽게 말하면 맨 앞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 정보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3번 선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문에 어디에 나오냐면 혈액 응고 인자에다가 여기에 칼슘 이온이 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가 헤파린이에요. 맞죠? 이해되시죠? 헤파린은 뭐 한다고요? 트롬빈을 억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트롬빈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죠. 그럼 얘를 막을 거예요. 그러면 둘의 결합은 이미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겠죠.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3번 선지가 답이에요. 왜? 이걸 억제를 못할 거거든요. 헤파린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좀 적어볼게요. 순서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행되는 순서를. 혹은 이 과정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내가 지문을 읽을 때 결국 이 순서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최소한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손을 좀 썼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써야 되겠다 라는 습관이 생기는 거고
그 와중에 이 답을 고르려면 아 내가 선후를 좀 알아야 되는구나.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출을 많이 봤을 때 근거 찾는 건 첫 번째나 두 번째 볼 때 하는 거고 결국 중요하니까 물어볼 텐데 뭐라서 물어볼지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중요한 선지 4번 선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더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진짜 이제 눈이 감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4번 선지는 가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가.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4번 선지 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는 트롬빈을 억제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트롬빈을 억제하니까 여기서부터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4번 선지는 얘가 문제거든요.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걸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4번 선지요. 4번 선지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잖아요, 지금 가. 맞죠? 저 말씀드릴게요. 가는 뭘 억제해요? 비타민 K를 억제한대요. 어머님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피브리노겐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4번을 확실하게 맞다라고 하려면 뭘 알았어야 될까요? 비타민 K가 모든 단계에서 맨 앞이었다. 결국 얘가 애초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거 다 안 됐겠죠. 이런 사고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았어야 되는 게 뭐지? 뭘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브리노겐 분해하는 건 여기잖아요. 헤파린을 쓰게 되면 와파린을 쓰게 되면 애초에 이게 억제된단 말이에요. 모든 과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정도의 사고를 원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혹시 질문하신 분 혹시 후회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아예 제가 6평 해설 강의 밴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해놨죠. 그래서 아이가 혹시 만약에 그 해설 강의를 보고 싶어 한다 하면 그 밴드로 불러가지고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아 이런 걸 물어봤구나 하고 오히려 위로가 될 겁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다른 한 문제만 더 보여주면 제가 좀 힘들거든요. 괜찮아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상담하러 와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네? 100점 맞으셨어요? 저 수능 때요? 저 육모요? 제가 이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죠. 저는 이게 직업이라서 제가 아까 그 칼럼에 보시면 알겠지만 65분 걸렸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철학지문 순자나 육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철학을 취미고요. 제가 취미가 맹자인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역사가 복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제가 제 입으로 뭐 100점 받아서 이렇게 자랑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